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토익 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몸짱 영쌤 MJ입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101번부터 105번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보세요. 시작. 딩동댕. 다섯 문제는 잘 풀어보셨죠? 101번의 정답은 10번입니다. 부사절 접속사를 묻는 문제죠. 시간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빈칸부터 시스템까지는 시간 부사절이고 new employees부터 information까지는 주절입니다. 그리고 부사절의 stay는 주절에 있는 신입사원들을 가리킵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신입사원들이 급여 대상자 명단 시스템에 등록되어지기 전에 신입사원들은 재무부에 몇 가지 금융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 10번이고 as if는 as though와 똑같이 뒤에 주어 동사 나와서 마치 뭐뭐처럼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during은 특정 기간, 특정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치사고 instead of는 명사로서 뭐뭐 대신에 뒤에 명사를 가지고 와서 전치사구 기능을 하죠. 뭐뭐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102번 문제 접속 부사 문제죠. 정답은 D번입니다. nonetheless, nevertheless,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문제 보시면 웨스트게이트 서브웨이 스테이션은 바로 지난달에 오픈했지만 그것은 그 도시의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중에 하나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도 차가 그만큼 왔다 갔다 다니는 차량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뜻으로 D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보통 도우라는 단어는 문장 맨 뒤에 쓰기도 합니다. 문장 맨 뒤에서 그러나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103번 명사 보호냐 형용사 보호냐를 묻는 문제이죠. 즉 보호를 묻는 문제인데 정답은 C번입니다. resistant 형용사죠. 잘 견디는. 그래서 보통 resistant라는 형용사 다음에는 to가 보통 와요. 뭐뭐에 잘 견디는. 콜로라 그 주택용 페인트는 50%만큼 더 잘 견딘다는 겁니다. weather damage는 기상재해죠. than similar products on the market. 시판 중인 비슷한 제품들보다도 기상재해에 50%만큼 더 잘 견딘다는 뜻으로 resistant란 형용사가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C번이 정답이죠. 물론 D번의 resistance는 보호가 될 수도 있지만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다음에 104번 문제죠.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입니다. 밑에 공식을 잠깐 볼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의미를 나타내죠. 공식은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ead pp 그리고 주절은 주어 would, could, might, should는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조동사 would, could, might 다음 have pp를 쓰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공식대로 지금 나옵니다. If Mr. Vines had known. 근데 know가 타동사기 때문에 접속사 대신 생략되고 주어 동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콤마 다음에 he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동사를 찾으면은 정답은 C번이 되는 겁니다. 캔슬은 취소하다는 뜻으로 콜로퍼 같죠.
해석을 해보면은 만약에 미스터 바인스가 그 배송이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린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과거에 알았더라면 그는 그의 주문을 취소하였을 텐데라는 뜻이죠. 그래서 would have canceled로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105번 문제입니다. 105번 문제는 형용사 어휘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C번입니다. 105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게 A번의 hallow도 속이 빈 뜻인데 이거는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의 속이 빈 뜻이고요. 블랭크라는 것은 보통 서류상의 빈 공백에 대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Ms. suit는 some portions of the registration form이죠. 신청서의 그 일부분이죠. 일부분을 비어있는 상태로 놔두었다는 겁니다. le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구조입니다. 목적어를 목적보한 상태로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서의 일부분을 비어있는 상태로 두었다. because 왜냐하면 she did not know 그녀는 몰랐기 때문에 all of the information necessary가 형용사로서 앞에 명사 꾸미거든요. to complete it이죠. 그 신청서를 완성하는데 또는 작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청서의 일부분을 비워두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C번의 블랭크가 정답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로우는 보통 물리적인 공간이 비어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C번과 헷갈리지 마시고 나머지 비리도 단어를 잘 챙겨주세요.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 중상 난이도 정도입니다. 다 잘 풀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늘 또 30문제 중에서 처음 5문제를 또 시작하는 날이었죠.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후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토익 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1분 동안 106번부터 110번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보세요. 시작! 딩동댕. 5문제는 잘 풀어보셨죠? 106번의 정답은 C번입니다. exceptional, 형용사 어휘를 묻는 문제죠. 시내 식당인 이 식당에서의 식사, 밀드는 식사죠. 식사들은 아주 훌륭하다. 맛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they는 그 식사는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exceptional이라는 뜻이 아주 뛰어난 훌륭한 뜻이고 effective와 ready, defective는 내용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휘가. 다음에 107번 문제 전치사 구를 묻는 문제죠. 정답은 D번입니다. by means of 뭐뭐의 도움으로 뭐뭐를 써서. A번의 in common with는 뭐뭐와 마찬가지로. B번의 뭐뭐에 더하여. on behalf of 많이 씁니다. 뭐뭐를 대표하여, 뭐뭐를 대신하여 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렌저의 organic farm, 유기농 농장은 was able to increase its customer base는 고객층이죠. 그 유기농 농장의 고객층을 늘릴 수 있었다, 증가시킬 수 있었답니다. by means of radio advertisement, 라디오 광고의 도움으로.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오늘 문제는 뭐 적절하게 어렵기도 하고 적절하게 쉽기도 해요. 다음에 108번 문제죠. 동사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awarded. 문제 보시면 once the committee, 위원회죠. had reviewed, 검토했다. Mr. Soko's business proposal. Mr. Soko의 사업 제안서를 검토하자 그 위원회는 그에게 상당한 subsidy, 보조금이죠. 상당한 보조금을 수여했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4형식 구조입니다. 힘이 간접 목적어 a considerable subsidy가 직접 목적어 되죠. A번 charged 내용상 안 맞죠. C번에 접근하다 역시 안 맞고 donate 기부하다도 맞지 않습니다. 동사의를 묻는 문제였죠. 109번 문제. 부사자리 문제입니다. 부사자리. 정답은 C번입니다. exclusively, 독점적으로, 전적으로죠. 부사는 동사를 꾸미기도 하지만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수식하기도 하죠. 특히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to 다음에 부사가 들어가고 동사 나옵니다. to 부정사는 주의하시고. 그래서 exclusively, 독점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이런 뜻으로서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독점적으로 생산된이죠. pp죠. 생산된 스마트워치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manufacture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pp가 되면 뒤에 목적어가 올 수가 없습니다. 타동사의 pp 뒤에. 다음에 110번 문제죠. 형용사 관련 어구 문제입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reluctant, 달갑지 않은, 주저하는, 망설이는, unwilling이라는 단어 있죠. 꺼리는 같은 뜻이죠. 그래서 be reluctant to 부정사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달가워한다는 뜻이죠. in the town, 시내에 있는 business owners, 사업주들은 has been reluctant to keep their shops open after 7 p.m.이죠. 오후 7시 이후로 그들의 가게를 열어두고 있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 왔답니다. 계속 달갑지 않게 생각해 왔다는 뜻이죠. have been이니까 현재 완료. 그래서 be reluctant to 부정사고, A번에 optimal, 최선의, 최적의, 적절하지 않죠. elaborate, 정교한도 맞지 않고. D번은 조금 신경 써서 배워주세요. preferable인데 preferable, be preferable to 명사입니다. 뭐뭐보다 더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중상, 상 또는 중상 난이도에 맞추어서 문제를 한번 배열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오늘 오후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토익 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111번부터 115번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띵동댕. 다섯 문제는 잘 풀어보셨죠? 111번의 정답은 B번입니다. 밑에 단어를 보시면 immeasurably, 이는 비율이나 크기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의미하는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그리고 T번 단어가 상당히 까다롭죠. inadvertently인데 무심코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C번은 mutual이고, 그래서 부사의의를 묻는 문제인데 비동사 R 다음에 arguing이란 현재 분사죠. 그 사이에는 부사가 들어가서 뒤에 있는 arguing을 수식합니다. 그리고 argue for는 뭐뭐의 찬성 의견을 말하다는 뜻이고, renovation은 혁신, 쇄신, 수리입니다. 여기서는 수리로 해석하죠. 그리고 콤마 다음에 위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central library를 선행사로 가집니다. 왜냐하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은 중앙도서관의 그 수리에 강력하게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말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중앙도서관이 현재로는 50년이 넘은 중앙도서관, 오래된 건물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수리를 원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고유명사가 나올 때는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들어가는 것도 잊지 마세요. 112번 문제입니다. 112번에는 동사의의를 묻는 문제인데 정답은 C번입니다. direct A to B는 A를 B로 보내다라는 표현입니다. 문제 보시면 they have에서 have 뒤에 have to가 have to 부정사 아니고 have to 명사입니다. 여기서 끊어야 돼요. 목적어가 빠져나가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혹 위치인데 선행사 앞에 any 있을 때는 보통 대수를 많이 씁니다. 어떠한 불평들이겠죠. 그래서 고객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불평이라도 우리 서비스 데스크로 보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번이 정답이죠. direct A to B 해서 여기에 direct가 들어가면 뒤에 to가 들어가죠.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단어는 챙기시면 됩니다. 113번 문제, 관계대명사의 선택과 격에 대한 문제인데 정답은 후저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후저는 자, 선행사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사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저가 들어가요. 근데 이 뒤에는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구조가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인데 이 후저가 뒤에 명사로 수식합니다. 앞에 선행사를 집어넣어서 뭐뭐서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전체를 해석할 때는 이 뒤에 구조가 완전한 문장입니다. 거의 완전한 문장 구조예요. 99.99%.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해서 선행사를 수식하듯이 해석합니다. 후전에 해석할 땐 뺍니다. 이 문제 보시면 커널 컨설팅사는 직원들을 고용하려고 애를 쓴다, 노력한다죠. 개인적인 가치들이 회사의 가치와 맞는 직원들을 고용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이때 후절을 집어넣어 보면 해석할 때는 이 부분을 해석해서 이렇게 스태프를 수식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를 스태프를 후절에 집어넣어서 직원의 개인적 가치관 이렇게 해석해도 맞아떨어지죠. 확인 다 됐죠? 후절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whom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을 때 뒤에 목적어가 빠져나가죠. 선행사가 있고 그 who라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역시 사람에 대한 선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위치도 마찬가지죠. 위치는 주어가 빠져나가거나 목적어가 빠져나갈 때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이는 게 위치입니다. 관계대명사는 항상 what을 빼고는 선행사가 존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114번. 부정대명사 문제죠. 정답은 C번입니다. 도우저가 부정대명사인데 뭐뭐한 사람들, 뭐뭐인 사람들인데 뒤에 전치사로 나오는 전치사 who나 아니면 who 플러스 동사인 관계대명사 절이나 ING-PP라는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뒤에서 도우저를 수식합니다. 그 문제 보시면 전치사 im으로 나오는 전치사 구조. 비즈니스 좌석에 있는 그 사람들은 will be allowed to board the plane first입니다. 먼저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허용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비즈니스 좌석을 구매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D번의 이들은 either A or B라는 상관 접속사도 쓰이지만 이들이 주어일 때는 둘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들이 좋게
어느 것 중에 하나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번이 답이 됩니다. 나름 까다로웠죠. 그 다음 115번 갑니다. 115번에는 의문 부사를 묻는 문제이면서 빈칸부터 드레스까지가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is죠. 간접 의문문이 주어가 되는 문장 구조입니다. 정답은 10번입니다. how. 자, 이거는 밑에 먼저 분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기 A번이나 when은 세 가지가 있어요. when이 의문부사일 때는 언제란 뜻이죠. 주어 플러스 동사로 나오는 완전한 문장 구조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when은 시간 접속사일 때 뭐 말 때죠. 역시 주어 플러스 동사의 완전한 문장 구조죠.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부사 when인데 보통 시간을 의미하는 명사가 선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절이 선행사를 꾸미죠. 또 하나는 이렇게 선행사와 관계부사가 나란히 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둘 중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when이 생략되는 경우,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선행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까지 잘 챙겨두세요. 내가 지금 말로서 설명하는 거를 중량을 메모를 잘 해둬야 됩니다. 지금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when은 세 가지. 두 번째 what은 선행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what은 주어나 목적어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what은 뭐 말은 것 또는 무엇이란 해석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선행사 필요 없다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해놨고, 그리고 what절 자체가 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들어간다는 거죠. what절 자체가 주어 기능, 목적 기능, 보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잘 챙겨두시고, 그 다음 how는 또 세 가지를 정리해놨어요. how가 뒤에 주어 동사의 완전한 문장이 올 때 이 how는 부사인데 어떻게 라는 해석이 있고 뭐만한 방식이 있어요. 둘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해석하시면 되고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가 나올 때는 how 바로 뒤에는 2형식과 5형식 구조에서 그 형용사 보호가 앞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how의 수식을 받아서 이때 해석은 얼마나 형용사인지로 해석하죠. 그리고 부사가 나올 때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얼마나 부사인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way라는 단어가 앞문장에서 way라는 단어가 쭉 나오고 how 주어 동사 나오는 구조는 틀린 구조로 우리가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way와 how는 두 개 다 같이 나란히 쓸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때 how는 쓰지 못하지만 way 다음에 in which나 that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in which나 that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역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죠. 지금 내가 정리해놨던 이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100%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 문장을 볼 때 즉각 문장 구조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다시 보면 how를 집어넣으면 스텝 멤버스 직원들이 어떻게 옷을 입느냐 또는 직원들이 옷을 입는 방식이 그 회사에 관한 반영이다. 그래서 please wear professional attire throughout the work week죠. 근무 시간이죠. work week. 근무 시간에는 전문적인 복장을 갖춰 주십시오라는 뜻으로서 C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who는 뭐 당연히 동사가 나오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이면 선행사가 있는 거고 사람일 때. 자, 이렇게 해서 115번까지 오늘은 좀 양이 많아요. 문법 공부할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토익 문법을 정말 깊이 있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오늘 오후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토익 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116번부터 120번까지 5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딩동댕. 다섯 문제는 잘 풀어보셨죠? 116번은 복합명사 문제입니다. 정답은 D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수영대회 참가자들은 will be divided into 나뉘어질 것이다. 4개의 다른 연령 부문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이 for라는 단어 때문에 연령 부문이 복수명사가 됩니다. 원래 캐러고리가 부문, 범주인데 for different age categories에서 정답이 D번입니다. A번 같은 경우는 동사죠. 분류하다. C번은 형용사. 그래서 명사, 명사 두 개가 연결되는 복합명사 구조와는 틀리죠. 정답은 D번이 됩니다. 복수까지 잘 관찰하셔야 돼요. 다음 117번은 별표를 치겠습니다. 분사는 기능 자체가 형용사 기능인데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잘 따져주셔야 돼요. 여기서 정답은 일단 A번입니다. sustained. sustain의 뜻은 타동사로 무엇을 계속하다, 지속시키다라는 타동사인데 과거 분사가 되어서 the sustained economic growth, 계속된 또는 지속된 경제 성장이라는 뜻이죠. 문제 전체를 해석하면 그 나라의 지속된, 계속된 경제 성장은 was facilitated by, 가능해졌답니다. investment in its infrastructure, 그 나라의 사회 기반 시설에서의 투자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는 뜻으로서 sustaine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계속된, 지속된. sustaining은 계속시키는, 지속시키는 뜻으로서 해석상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C번 동사는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명사가 들어갈 자리도 아닙니다. 분사가 형용사 기능으로서 이코노믹 그로스를 수식합니다. 117번은 여러분들이 잘 연구해서 분사에 대한 문법을 잘 습득하세요. 다음 118번 문제죠. 118번 문제는 정답이 B번입니다. functional, 가동되는 뜻이죠. 이것도 좀 어려웠죠. 히날콥사의 최신 화학 공장은 will be fully functional, 완전히 가동될 것이다. by the end of the quarter, 분기 말까지 완전히 가동될 것이다 뜻으로서 형용사 보호가 들어갑니다. B번이죠. A번은 동사로는 기능을 하다, 명사로는 기능인데 여기서는 명사 보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용사 보호가 들어갑니다. fully의 수식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functionally는 기능상, 함수적으로 한 뜻으로 부사, 적절하지 않죠. 정답은 B번입니다. 명사 보호냐, 형용사 보호냐. 형용사 보호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죠. 또는 주어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 게 형용사 보호입니다. 다음에 119번 문제, 짝을 이루는 표현이죠. 정답은 B번입니다. raise, 급여 인상, 증가죠. Several of the call center employees, 콜센터 직원들 중에서 여러 명이 received, 받았다. outstanding annual evaluations입니다. 뛰어난 연례 평가를 받았다. outstanding 단어 잘 기억하세요. 중요한 단어예요. and 그리고 got a raise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급여 인상도 받았답니다. 그래서 B번이 정답입니다. 급여 인상, raise입니다. raise. 물론 pay raise라는 말도 써요. 근데 raise도 씁니다. A번의 proximity, 근접이죠. 그리고 C번에 setback이죠. setback, 실패, 자질. 좀 어렵죠? 프리미어 단어 더 까다롭습니다. 영화를 개봉하는 거 또는 초연이란 말로서 처음으로 주역을 맡아서 연기하는 것을 초연이라 하죠. 이것도 프리미어입니다. 여기서는 내용상 정답은 급여 인상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급여 인상을 받았다. get a raise, get a raise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리합니다. get과 어울리는 표현이죠. 119번 잘 챙기십시오. get a raise. 다음 120번 명사어휘 고르기 문제죠. 명사어휘 고르기 문제인데 정답은 C번입니다. 일단 보기에 명사 뜻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단어가 좀 쉬웠어요. A번의 object는 물건, 대상, 목표. 물론 동사로 쓰이는 object to, 뭐뭐에 반대하다 있죠. salary, 봉급. 그 다음 portion은 일부, 부분. 패턴은 뭐 형태, 패턴이 되는데 문제 보시면 the finance committee, 재정위원회는 allocate라는 외우세요. 배분하다입니다. 배분하다. 배분한다. blank of the budget, 예산이죠. to each department, 각 부서에
예산의 일부를 배분을 한다. 재정위원회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C번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약간 어려운 문제는 좀 있었지만 그래서 문법적으로 잘 정리하시고 오히려 필요한 걸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오후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토익 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121번부터 125번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딩동댕. 다섯 문제는 잘 풀어보셨죠? 121번의 정답은 T번입니다. 동사 어휘를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면 그 정책은 will reduce, 줄일 것이다. 설탕의 소비를 by placing a higher tax,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on sweetened beverages 해가지고 설탕이 함유된 음료들에 관해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설탕 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동사는 D번이 정답이 됩니다. 122번 문제, 명사 어휘를 묻는 문제죠. 정답은 C번입니다. 근데 C번은 단어가 좀 까다로웠어요. contingency, 비상 또는 만일의 사태, 비상사태를 말합니다. A번의 authority는 권위, D번의 coincidence는 우연의 일치란 뜻이죠. 문제, 그 마케팅 팀은 solid는 견고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철저한으로 해석하세요. 철저한 비상사태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또는 대책을 개발했습니다. 플랜은 대책으로 해석이 됩니다. Just in case the original one proves inadequate. 이때 one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플랜을 받아주는 부정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계획이 불충분한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 대비를 해서 철저한 비상사태 대책을 개발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3번 문제, 부사절 접속사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A번입니다. just as, 꼭 뭐뭐처럼. 문제 보시면 조립공장이 assembly plant, 조립공장이 on scheduled, 예정대로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올 때 이걸 뭐 중학교의 문법에서는 비투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exceed는 초과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조립공장의 트랙터에 대한 할당량을 초과할 예정이라는 거죠. 예정대로. 그 다음에 just as it did last month에서 이때 중요한 건 did가 대동사입니다. 내용상 앞에 나왔던 exceed를 받아주는 대동사예요. 과거이기 때문에 exceeded인데 일반 동사라서 두 동사인 did를 썼습니다. 시제를 맞추어서. 그 조립공장이 지난달에 초과했던 것처럼, 딱 초과했던 것처럼, 꼭 초과했던 것처럼 그 조립공장의 트랙터에 대한 할당량을 초과할 예정이다, 초과할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just as. 123번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just as 다음에 주어 동사 절이 나오는데 자주 보지 않는 문제죠. 나머지는
집어넣었을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123번 좀 신경 써서 복습해주세요. just as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는 절이 나옵니다. 다음 124번 문제. 지시 대명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C번이죠. does. does가 이제 주어로 쓰이면은 지시 대명사가 되고 does가 뒤에 복수명사를 수식하는 지시 형용사도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비록 에어라인 마일스 항공사 마일리지가 보통은 기본 피어리드 이때 기본은 일정한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offered by leisure plans do not인데 이때 offered가 PP예요. 그래서 leisure plans사에 의해서 제공된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은 앞에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가리키죠. 이걸 가리킵니다. 그죠? 그 항공사 마일리지는 만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정상적으로는 do not expire. 이게 expire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복이 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해버리고 일반 동사 expire에 대한 대동사로서 do not을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do not이 대동사 기능이죠. expire이 생략됐다고 봐야 돼요. 좀 어렵죠? 124번 지시대명사 문제. day는 그냥 주어가 됩니다. day가 만약 주어가 될 경우는 offered하고 do not이 분사와 동사가 되는데 이게 pp가 day를 수식할 수는 없어요. 도저는 되는데 구조가 안 맞죠. 그 다음 them도 지금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목적격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대어는 뒤에 비동사나 보통 일반 동사, 일형식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주어 나오는 일형식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124번은 보기를 잘 따져봐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리고 어려웠을 겁니다. 정답은 C번입니다. 도저라는 이 단어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또는 이렇게 분사가 왔어. 수식할 수 PP가 왔어. 이렇게 꾸밀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125번 상관 접속사 문제이죠. 125번에는 정답이 D번입니다. as well as. 원래는 not only but also B. A, B 위치가 바뀌게 되면 B as well as A가 되죠. 자, 문제. registration 등록이죠. for annual school event입니다. 연례 학교 행사를 위한 등록은 is discounted 할인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학생들 그 다음에 as well as 들어가고 individuals는 그냥 사람들 개인들로 보는데 enrolled가 PP예요. 등록하다의 PP입니다. in the alumni association 동창회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학생들에게도 할인이 된다라는 해석입니다. 단어가 까다로워 해석할 때. 그래서 내용상 상관접속사 D번이 정답이 됩니다. A번, C번은 전혀 들어갈 수 없고요. so that은 주어 동사 구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구조가 주어 동사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D번이 적절한 답이 됩니다. 오늘은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몇 문제 정도 잘 복습하셔서 30문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실력을 높여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오후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토익 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쌤 MJ입니다. 지금부터 126번부터 130번까지 1분 동안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딩동댕. 다섯 문제는 잘 풀어보셨죠? 126번은 동사 어휘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requested. request는 요구하다라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이 request라는 단어가 타동사고 대시 지금 접속사예요. 그리고 요구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writing samples가 주어고 뭐뭐 해야 한다 의미일 때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지금 수동태죠. 그리고 should는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e sampled가 됩니다. be submitted 됩니다. be submitted 수동태 뭐뭐 해야 한다. 물론 demand 이런 단어도 마찬가지죠. 요구하다, insist 주장하다, 요청하다, ask 이런 동사들 잘 기억해 두세요. 대절에서 뭐뭐 해야 한다 뜻이 되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 should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inquire는 묻다, 문의하다 뜻이고 persuade는 오형식에서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씁니다. 목적어가 동사로 설득하다. predict는 예측하다죠. 문제 해석해 보면은 메들랜드사의 하이어리 고용하다기 때문에 하이어링 매니저 인사부장이죠. 인사부장은 이력서와 함께 장문 샘플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장문 샘플이 제출되어져야 된다고 요구했다, 요청했다 뜻입니다. 그래서 B번이 정답이죠. 난이도 있죠? 좀 어려웠어요. 다음에 127번 문제. 명사 어휘를 묻는 문제입니다. 127번의 정답은 A번입니다. 빈칸에 a time constraint, 시간 제약, 시간 제한 이런 뜻이죠. 자, completing은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뒤에 course s가 붙습니다. call for, 무엇을 필요로 하다. 그래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간 제한 내에 완료하는 것은 careful은 주의 깊음도 있지만 철저한입니다. 철저한 일정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죠. 철저한 일정 관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A번 constraint, time constraint, 시간 제한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명사어휘를 묻는 문제였어요.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128번 문제, 형용사 어휘를 묻는 문제이죠. 정답은 A번입니다. adequate, 충분한, 적당한 뜻이고 B번은 incompetent는 원래 competent가 유능한이죠. 이 단어가 인이 붙어서 무능한이죠. receptive, 수용적인, 잘 받아들이는, delightful, 즐거운이죠. 문제를 보시면 adequate 집어넣어서 충분한 공적 자금이 없다면 스코트 재단은 파운데이션 재단입니다. 스코트 재단은 뒷부분에 private sources, 민간 공급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조달해야 할 것이다. 조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raise는 어떤 돈을 조달하다, 마련하다 뜻입니다. private sources, 민간 부문, 민간 공급업자죠. 그래서 정답은 A번입니다. 충분한 공적 자금이 없다면은. 다음에 129번 문제죠. 오늘 문제 좋아요. 부사절 접속사 채우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B번. 그리고 문제 푸실 때 여기 in order에서 order이 오타가 나는 걸 수정해 놨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 while은 잘 기억하세요. while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죠. 뭐만 하는 동안에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고 while 주어 비동사 나오고 쭉 나올 수 있어요. 진행이 나오든 비동사 나오고 뭐 전치사 후가 나오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ile 다음 ing 나와요. 그래서 뭐만 하는 동안에 while 패턴이 중요합니다. 뭐만 하는 동안에 이 while하고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게 130번에 during이 있습니다. during. during은 특정 시간, 특정 기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근데 while은 while ing 뭐만 하는 동안에 접속사입니다. 이거는 헷갈리지 마시고. 자, 129번의 문제를 보시면 in order to focus on her work입니다. 그녀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즈 하인저 씨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을 on duty 근무 중인이죠. 근무하는 동안입니다. 그러면 여기 while을 집어넣으면 지금 on duty라는 부사구가 나왔죠. 그래서 she is 이렇게 생략이 되었어요. 그녀가 근무 중일 때 근무하는 동안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어렵죠?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되어 있고 on duty만 남아 있습니다. 잘 연구해 보세요. 129번. 다음 13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도 또 30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전치사를 묻는 문제인데 좀 까다로웠어요. 왜냐하면 contributor란 단어, 보통 contributor to는 뭐뭐에 기여하다, 뭐뭐에 공헌하다, 어디에 기고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contributor가 뭐뭐에서 의견을 말하다예요. 의견을 말하다 뜻이 있어. 그래서 동명사 주어지만, 여기 단수죠. 동명사 주어지만 의견을 말하다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회의 동안에 토론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way는 to 부정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way to 부정사. 진취성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회의하는 동안에는 전치사 during이 되죠. 회의라는 특정 시간이기 때문에 컨트리뷰터 다시 말합니다. 의견을 말하다 뜻이라는 거 꼭 챙겨둬야 됩니다. along은 뭐뭇을 따라서 against 뭐뭐에 맞서서란 뜻입니다. 오늘은 5문제 마지막 문제라서 조금 난이도를 높여봤어요.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고 문법이나 어휘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오후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